자, 국민의당 주장이 맞을까요? 민주당 주장이 맞을까요?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는데 일단 정성희 위원께서는 굳이 따지자면 양측 중에 어떤 쪽 말이 더 맞다고 이 보십니까? 주장 자체가 불필요하고 무의미합니다. 예. 뭐 저는 이제 역사 전공을 했는데 역사의 가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옛날에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굳이 얘기를 하면 박지원 대표가 이제 와가지고 만약에 중립적인 총리, 예를 들어서 김병준 총리가 됐다면 특검도 영장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갔을 거다. 그것도 여러 가지 가정이죠. 김병준 총리가 그렇게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은 그렇게 중립적인 총리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전제는 박 대통령이 임기를 끝까지 가겠다는 걸 전제하에서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여러 가지 가정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와가지고 그거 커봐라 황교안 총리 그대로 뒀으니까 이렇게 오지 않았냐고 하는 거는 너무나 사안을 단순하게 보는 단순한 해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굳이 따지자면 민주당의 설명 쪽이 더 맞다. 이 칼럼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한 6대4 정도? 예. 예, 6이 어딥니까? 저는 국민의당의 입장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 날짜를 기억하는 게 제가 예전에 글을, 개인 SNS에 잠깐 쓴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월 8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찾아갑니다. 그래서 정세균 의장과 한 10분 만났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당신들이 원한다면 국회가 총리 추천하라. 그래가지고 김병준 그 당시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로 이제 다시 사실상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주죠. 11월 14일 날 갑자기 뜬금없이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합니다. 근데 당내 반발에 부딪혀서 그냥 쑥 들어갔었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주간이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를 추천할 수 있는 그 시기라고 적기라고 봤고요. 실제 추미애 대표의 영수회담 그 뜬금없는 제안 때문에 일주일에 날아갔고 오죽했으면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김병준 당시 후보자가 실기했다. 총리를 지명할 시기를 민주당 때문에 실기했다라는 비판까지 후보자 입장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황당한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시에 그 주간에 어쨌든 국회에서 추천을 해서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야당이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야당의 어떤 주장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됐었고 그렇다면 야당의 뜻을 반영해서 어떤 적절한 후보를 내는 것이 가능했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의 왔다 갔다라는 어떤 포즈 때문에 다 이제 좀 어그러뜨렸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저는 당시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국민의당 주장이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박지원 원내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 처리한 건 좋은데 결국은 국회로 공을 넘기고 자기는 무엇을 하겠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다.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박지원 원내대표 보면은 본인도 애매하다는 걸 알아. 이걸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애매하다는 걸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싹 지금 말씀을 안 하시고 무조건 또 민주당 탓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요, 윤태곤 실장님 이런 말 들으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본성이 드러났다. 야당의 본성이 나왔다. 이게 말입니다. 야당이 잘못했다는 게 절대 아니라 이 적군 앞에서 야당은 똘똘 뭉치는 뭐 그런 장점이 있죠. 이 장점이자 단점인데 앞에 적군이 사라지면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본성이 있거든요. 이게 또 나온 거 아니냐. 네, 그래도 야당이 좀 되는 집안이니까 이렇게라도 싸우지. 지금 여권 보십시오. 거기 뭐 말도 안 되죠. 근데 이제 어제는 이런 것 같아요. 박지원 대표를 비롯해가지고 국민의당은 지금까지 큰 상처가 있습니다. 12월 2일, 9일. 사실 그때 9일날 탄핵하자는 게 무슨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잘 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거기 논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건 무슨 새누리당에 붙어 먹는 거다. 그리고 그때 이제 추미애 대표라든지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은근슬쩍 이제 그렇게 편을 들고 그랬었죠. 그 부분 이제 꽁 해가지고 있다가 이제 어제 딱 나타나가지고 이제 박지원 대표가 나도 할 말 있다라고 한 건데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황교안이 돼도 후합이다. 그리고 혹시 우리 말 안 들으면 탄핵하면 된다. 큰 소리 뻥뻥 쳤었거든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그때 또 황 총리가 아니라 다르게 갔다라면은 과연 이게 탄핵까지 이게 순조롭게 갔을 것이냐. 그것도 맞는 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두 야당이 1합씩 주고 받았으니까 됐죠. 그만. 두 야당도 끝까지 싸울 의지는 없어 보여요. 김병준. 저는 조금 다른 해석을 하면은요. 국민의당이 일부러 국면을 전환시킨 측면이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 어제까지만 해도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야권이 똘똘 뭉쳐갖고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하라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되짚어보면 탄핵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또 하루 정도 여론을 지켜보니까 법적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을 탄핵시키는 것도 사실 불가한 상황들이 많고 예. 정세균 국회의장 저는 요즘 굉장히 박수 쳐드리고 응원하고 싶으신 점이 큰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직권 상정이 안 되는 부분들은 안 된다고 뚜렷이 얘기를 합니다. 승복할 건 승복 좀 해라. 승복할 건 승복하라고 예. 하니까 결국은 황교안 권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막혀버린 거예요. 근데 국민의당은 그 공을 여지까지는 탄핵에 찬성하는 쪽으로 했지만 잘 보세요. 안철수 전 대표의 발언을 보게 되면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문재인과 다 안철수의 대결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제 조금 있으면은 탄핵 열차가 종착지에 도착합니다. 그럼 조기 대선 국면이 치러질 확률이 아주 높게 되고 문재인 전 대표가 굳건한 후보라면 반대 진영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1대1로 맞붙게 되면 누구의 표심을 끌어야 됩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의 선택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심까지 긁어 모아야 되는데 보수 표심까지 긁어 모아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행을 탄핵하라고 끝까지 주장하기도 불편한 상황이에요. 예. 이 탄핵 국면을 한 발 빼면서 여기에 대한 책임론으로 또 중도의 표심을 잃어버리면 우리 윤 시장님이 정확히 얘기했지만 12월 2일, 9일에 대한 그 아픈 쓰라린 기억이 있거든요. 잘못 중도 보수로 손을 내밀었다가는 너희들은 역시 그런 사람들이라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모든 중간의 내용들을 끌어안으면서 민주당을 공격하게 되는 저는 굉장히 적절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수였다. 박성규 전 대변인. 그러니까 요즘 정치권에서 편 가르기가 유행입니다. 네. 너 박근혜 편 아니야? 너 황교안 권한대행 편 아니야? 이명 문재인 편 아니야? 어쩌다가 지금 국회가 이 편 나누기. 정치권뿐 아니고 일반 예. 국민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신 얘기 색깔이 못하죠. 무엇이냐? 예, 그죠? 아이고 일촉즉발이네. 아, 좀 민망한 상황이에요. 양쪽 예. 야당이. 그런데 민망한 상황이라는 걸 전제하고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의미는 있는 논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정치 발전을 위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정치인이 한 말, 정치인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일들이에요. 예. 상황에 따라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말을 바꿔가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별로 그 신경 안 써요.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좋아해요. 이런 결정 저런 결정 크게 신경 안 써요. 상황에 맞춰서 가요. 이번이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얘기 하나만 좀 해드릴게요.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에 관해서 공약을 해서 대통령이 됐죠. 예.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습니다. 그 상황에 위헌 판결된 상태에서 행정수도 전체를 이전하는 게 아니라 일부 부처를 세종시로 옮기겠다 하는 이게 추진이 되면서 그건 뭐 법과 관계없이 진행이 돼요. 그렇죠. MB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반대를 해요. 차라리 다 옮겨가는 건 나을지 몰라도 일부만 옮겨가는 건 더 문제가 복잡해진다. 애매하다. 그래서 그럴 거라면은 세종시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받을 상실감, 그렇게 발전에 대한 기대 이걸 좀 보충해주는 다른 차원에서 대안이 필요하다 해서 예. 자족도시를 만드는 차원에서 거기다 삼성 옮기고 뭐 기업들 옮기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결국엔 그게 막혀요 국회에서. 예. 저를 포함해서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께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국민 여론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습니다. 행정수도 지금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 국민 여론입니다. 우리 그냥 깨끗하게 손 들어버리는 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여론은 알고 있다. 그러나 이 결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국민들이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결정에 눈에 빤히 보이는 10년, 20년 뒤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찬성을 했고 어떤 예. 사람이 반대했는지 기록을 좀 남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회 표결까지 갑니다. 지는 걸 알고 국회 표결을 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벌써 이제 행정수도 이전에 세종시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상식을 가진 사람은 알만했는데 이 알만한 상황을 왜 찬성했을까? 누가 했나 반대했나?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록을 남겨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박지원 대표 문제제기 잘했다. 아니 잘했다는 것보다 의미가 있다.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 말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신중할 그렇군요. 필요가 있고 책임져야 되거든요. 네. 왜 이제 와서 그때 총리 추천하지 문제 삼냐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 박성규 전 대변인은 국민의당이 문제 삼은 총리 추천보다 더 이전에 행정수도 이전의 일을 기억하시고 문제 삼으셨어요. 예, 이 기록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꼭 기록이 필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